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5월 8일 저는 SF 공포물의 대명사인 에일리언 시리즈의 신작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러 롯데월드 타워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빨강 도깨비님의 페이스북에서 응모하고 당첨 문자를 받고 아주 기뻐 날뛰었지만 1인 2매라는 말에 같이 갈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해서 아쉬웠죠.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패스벤더가 1인 2역을 하니까 나한테도 1인 2매를 중거리에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정당화를 하고 갔는데 다행히도 현장에서 저처럼 혼자 오신 분이 표 한 장을 요구하기에 그걸 굳이 제가 갖겠다고 고집해서 버리는 표로 만드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작품인 만큼 시사회에 참석하신 분이 많더군요. 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만 해도 인산 이내를 이루어서 대략 100명 정도는 되었고 상영관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서 부푼 마음으로 상영관으로 향했죠. 입장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기존의 에일리언 팬분들이라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리즈의 역사와 팬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특히 이 에일리언 에그와 그 안의 페이스허거는 마치 유리를 깨고 튀어나와 얼굴에 달라붙을 것 같은 생생한 디테일을 장인 정신으로 구현한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시리즈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도 볼만했습니다. 덕분에 에일리언 시리즈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죠. 리들리 스콧과 제임스 카메론, 데이비드 핀처, 장 피에르 주네의 열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고니 위버와 20세기 폭스사의 공도 빠질 수 없겠죠. 물론 아주 무서운 괴물 에일리언을 디자인한 스위스 디자이너 HR 기고도 빠질 수 없고요. 기존의 에일리언 팬들은 물론이고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면서 에일리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영화사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비록 보안상의 문제로 상영관 내부를 찍지는 못했지만 상영관 또한 일반 상영관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당연히 영화의 보안 문제가 중요해서 입장 전에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였고 더군다나 이 영화는 스포일러의 위험이 상당히 큰 영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영관 내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CGV IMAX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 행사에 최적화된 상영관인데다가 리들리 스콧 감독과 마이클 패스벤더, 캐서린 워터스턴의 내한 소식을 접했고 빨강 도깨비님의 페이스북에서 당첨된 것이라서 이분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와서 영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저 영화만 보고 끝난 게 상당히 아쉽더군요. 내심 현장에서 듣는 빨강 도깨비님의 예리한 분석과 마이클 패스벤더의 방문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언급했듯이 스포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라서 간접적으로밖에 언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스포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임으로만 하세요. 이 뭔 개소리야! A deep echo in me, a strong appeal for that mystery. I know you know, 'cause I feel you. I won't say why we met, I won't say why we met. It sounds too loud, it sounds too loud. I know you know, I know you know. Knocking on our door, and love is calling us for sure. There's no reward. What is your name? Walter. You're Walter.
a deep echo in me. 자, 이제 새로운 AI 월터가 탑재하고 있는 AMD CPU를 기반으로 영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플들이 타고 있는 커버넌트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미지의 행성에 착륙해서 외계 생명체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 작품은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일리언 1편의 30년 전을 다룬 전작 프로메테우스로부터 10년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에일리언 시리즈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이 작품을 포함해서 본편 4편과 프리퀄 2편, 그리고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번외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이전 시리즈들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기 전에 마치 기존 것들을 꼭 다 봐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 또한 바로 전작인 프로메테우스를 제외하면 이 시리즈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았기에 걱정되긴 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메테우스는 꼭 봐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봐두면 더 좋지만 꼭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이번 작품에서도 관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보지 않았어도 머리로 이 작품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봐두면 더 좋다고 한 이유는 감성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전작인 프로메테우스를 보신 분들은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쇼와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했던 AI 데이빗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지가 궁금하겠죠. 따라서 이번 작품에서 이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의 느낌은 프로메테우스를 보지 않은 관객들보다 더 깊을 것입니다. 또한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 서로 다른 두 AI를 비교하는 재미도 전작을 안 본 분들보다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소년 관람불가였던 전작 프로메테우스에 비해 이번 작품은 15세 관람가를 받은 만큼 관객층은 더욱 넓어졌습니다만, 아무리 결정적으로 부각되는 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라의 샤워 장면과 에일리언의 강도 높은 공격 장면들은 등급에 비해 선정성과 잔혹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15세 미만이 보호자 동반 하에 볼 수 있다고 해도 가정의 달에 최소한 아이 손잡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프로메테우스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프로메테우스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품이기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봐두고 커버넌트를 보면 더 좋다고 한 이유에는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작품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자 집단이 인류의 기원을 캐내기 위해 우주로 갔다가 인류의 조상인 엔지니어와 괴생명체 에일리언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두 작품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만 프로메테우스는 후반부에 에일리언을 본격화하는 반면 이번 작품은 제목처럼 초반부터 에일리언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인물들의 사투를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비록 에일리언이 등장하기 전인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첫 등장 후부터는 긴박한 공포에 시종일관 소름이 돋더군요. 반면 프로메테우스는 에일리언이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의 호흡이 상당히 깁니다. 무서운 것이 나올 듯하면서 안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기에 극 전체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도 무서운 설정들은 많이 보여주는데 정확히는 보여주기만 할 뿐 관객이 이해하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극중 인물들이 괴물을 처음 발견하는 부분과 감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괴물을 처음 발견하는 자들은 행성 탐사 중에 괴물을 마주할까봐 무섭다고 무리해서 도망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괴물을 마주했을 때는 코브라 형상의 징그러운 괴물이 위협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기는커녕 귀엽다고 만지작거리다가 죽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네. 사람이란 변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라지만 이토록 심각한 극에서 인물의 이렇게까지 일관성 없는 행위는 극의 개연성을 파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일리언에 감염되는 과정 또한 너무 간접적이라서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접적이고 모호한 게 더 무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관객이 추측할 수 있는 떡밥 정도는 줘야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한 것이 큰 결점이 되었죠. 그렇게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영상의 잔혹성이 두드러진 반면 정서적인 공포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운 영화가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러한 결점들을 말끔하게 극복한 게 에일리언 커버넌트입니다. 에일리언의 기원과 다른 무서운 설정들을 관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세부적인 개연성을 더했죠. 감염되기 전이나 괴물을 처음 보았을 때 인물들이 저지르는 실수 또한 충분히 그럴만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 표현면에서는 비록 15세 등급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지만 시리즈의 잔혹성을 약간 낮추면서도 개성함과 동시에 캐릭터의 내면 묘사와 정서적인 공포를 관객에게 유감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사건들을 적절한 순간에 터뜨림으로써 완성도 높은 공포 영화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프로메테우스와 간단하게나마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아쉬움을 느꼈을 분들이 이 영화를 누구보다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엔 한 배우의 연기력도 크게 한몫을 합니다. 바로 마이클 패스벤더입니다. 마이클 패스벤더는 전작인 프로메테우스에서 데이빗이라는 AI를 연기했고 이번에는 전작의 데이빗과 새롭게 제작된 AI 월터를 연기합니다. AI 월터를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에서 보인 젠틀한 이미지에 반해서 좋아하게 되었고 엑스맨 시리즈의 매그니토를 보면서 더 빠지게 되었죠. Now that person will know what it is to lose someone they love. Henryk, proszę cię, nie rób tego. My name isn't Henrik. My name is Magneto. It's not yours anymore. 남자가 봐도 멋진 외모에 뛰어난 연기력까지 갖춘 그가 부러울 지경입니다. Not slaves. Do it quickly.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로 다른 캐릭터를 과연 한 틀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두 캐릭터의 서로 다른 감정톤을 너무나도 잘 짚어내더군요. 신뢰와 창조를 주제로 내건 이번 작품에서 그는 오프닝과 엔딩을 책임집니다. 월터는 기계적인 차가운 느낌을 강조하고 데이빗은 인간적인 느낌을 강조해서 연기하죠. 따라서 이번 작품에서 그 두 캐릭터를 연기하는 스타일을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커다란 재미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마 마이클 패스벤더에게는 이번 작품이 어쌔신 크리드의 악몽을 씻어낼 만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연기는 잘했지만 말이죠. 스포일러가 될 만한 장면들을 제외하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마지막에 마이클 패스벤더가 누군가에게 잘 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잠은 우리의 피로를 피로주는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주기도 하죠. 마이클 패스벤더는 잠이라는 것의 그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서 표현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순수함은 때로 가장 무서운 공포가 된다. 네이버에 평점을 쓸 때 스포를 고려하여 상당히 자제하면서 썼던 평이고 제가 이 영화를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영화는 감성적인 부분이 적절히 가미되면서 흥미롭게 변주된 공포를 선사합니다. 클래식의 여러 악기가 합해져서 오케스트라가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 작품은 공포의 오케스트라가 된 것 같네요.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5월 9일에 개봉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극장에 가셔서 박력 있는 공포의 진수를 느끼면서 창조와 믿음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사회가 끝난 후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마 곧 관객 추천 영상이나 TV 광고를 통해 제가 한 인터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상도 제 채널과 더불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레디 액션맨 임상훈이었습니다.